푸조 E2008입니다. 사자 송곳니를 형상한 DRL 덕분에 그 과감함이나 날카로운 느낌들이 훨씬 더 배가 됐고요. 가운데의 라이언 엠블럼은 정통성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릴은 듬성듬성하게 핫스탬핑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감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릴에서 헤드램프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핫스탬핑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날카로운 라인들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디자인의 일체감이 한결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요. 일단 야간에 좀 살펴보실까요? 스마트키 키 언락을 했을 때 화려한 세레모니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차량 주변부로 간접 조명을 키워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도 차량을 찾고 또 운전자가 차량 가까이 가가지고 탑승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죠. 실속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 그리고 도어 쪽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가늘고 진한 편입니다. 뒷좌석에는 없고요. 헤드램프와 DRL은 모두 LED고요. 실내에서 보면 백색광보다는 자연광에 가까워서 눈의 이 피로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춰주는 느낌들이 좋고요. 광원의 폭하고 직진성을 놓고 보면 폭보다는 직진성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하향의 각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나 각도가 좀 큰 편에 속하고요. 상향을 전환시켰을 때는 광원의 폭이 상당히 좀 넓게 보여지고 있는데 하향은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여기 살짝 있기는 한데 운전석에서 보면 이 정도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카메라에는 약간 백색광처럼 제가 모니터를 해보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자연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상향등과 하향등 모두 다 점등을 시켜놓고 보니까 광원의 직진성 역시 좋고요. 광원의 폭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야간에 보니까 사자 송곳니 느낌이 더욱더 강렬하게 드는 것 같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역시 LED로 방향지시 등 챙겨뒀습니다. 매트릭스나 어댑티브 같은 기술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야간 시야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사자 발톱 모양을 형상화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테일램프는 브레이크 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 모두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보조등도 LED로 챙겨뒀는데 다른 차량들보다 이 번호판 보조등의 LED가 좀 밝은 것 같아요.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는 SUV다운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면서 스포티한 맛도 살려주고 있는데요. 사자 송곳니를 형상한 DRL과 마찬가지로 범퍼의 형상도 공격적이고 과감한 느낌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공격적이고 굉장히 차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측면으로 살짝 꺾어지면은 소형 SUV다라는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고요. B필러부터 이 루프 부분까지 모두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입체감이 있으면서도 차가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용량은 50kWh고요. 136마력에 토크는 26.5kg/S입니다. 전비죠. 전비는 kWh당 4.3kg로 공인받은 상태고요. 100kW로 30분 충전하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측면 바디라인이 생각보다 근사한데요. 그 이유는 휠베이스가 넓고 앞뒤 오버행, 특히 뒤쪽 오버행이 좀 짧기 때문에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지 차고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심형 SUV, 소형 SUV의 날카로운 면들, 다이나믹한 면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휠 타이어는 17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는 215, 60, 17이고요. 앞쪽 휀다 윗부분을 보시면 이 레터링이 쓰여 있는데요. 색깔이 전기차임을 충분하게 암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랑 뒤쪽으로 연결되는 몰딩 부분도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줘서 좀 빛나는 형태고 유리 몰딩 부분은 무광입니다. 위쪽은 무광이고 아래쪽은 유광으로 처리를 했네요. 휠 아치랑 로커 패널 쪽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우레탄 재질 같죠. 그런 재질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SUV다운 좀 터프한 느낌들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차량들 디자인이 날카로운 선과 면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볼륨감을 강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컨셉으로
꾸준하게 이어가는데 이 친구는 푸조 E2008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선과 면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볼륨감도 살려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바디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전구는 운전석 뒤쪽 측면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차량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죠. 캡은 아래쪽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파격적인 전면 디자인에 비해서는 후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약간은 보수적인 느낌들도 드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후측면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파격적인 전면에 비해서는 말이죠. 후면부 느낌은 위쪽이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지는 전통적인 사다리권 형태의 안정감 있는 SUV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범퍼는 전기차라서 별도의 디퓨저에 힘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범퍼 요 상단 부분에 은색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뒤쪽에 번호판 보조등 LED인데 저기서 나오는 불빛이 꽤 세거든요. 근데 이 은색 부분에 비춰가지고 뒤에서 보면 아주 밝아서 밤에 차량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운데에는 푸조 레터링이 띄엄띄엄 돼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라이언 엠블럼이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잘 보시면 푸른색으로 일반 엠블럼하고 다르게 은색 그 원톤으로 되어 있는 엠블럼하고 조금 다르게 전기차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008 앞에 E 이니셜이 붙여서 여기에도 역시 전기차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알리르하고 GT 라인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GT 라인입니다. 테일램프는 입체감이 상당한데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왜 입체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입체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면서도 안쪽에 약간 그 스모그 처리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보여지지 않으면서도 완전 블랙하고는 또 조금 더 차별화가 되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잘 보시면 사자 이 앞발, 발톱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제대로 듭니다. 트렁크는 수동이고요. 사자 엠블럼 밑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안쪽 공간은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크면 좋겠지만 보통 유럽에서 나온 특히 프랑스에서 만든 차량들의 트렁크를 보면 딱 이 정도를 원하는 것 같아요. 측면에 보시면 실내등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죠. 볼록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역할이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손잡이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두툼하게 처리 잘 되어 있고 이 볼록 올라온 부분에 살짝 탁 쳐주면 이렇게 걸칩니다. 걸쳐져서 이 볼록 올라온 부분이 양쪽 이렇게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고정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공간을 2단으로 이 틀 자체를 판 자체를 밑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그냥 2단으로 쓰면 여기 공간이 뜨기 때문에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끈 잡아 당기시면은 충전 키트하고 펑코스리 키트 같이 갖춰주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이런 건 잘 갖춰준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해보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2열 등받이 접어서 앞쪽까지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 러기지 스크린하고 등받이 접어서 공간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뒷좌석 등받이는 트렁크 쪽에선 조작이 안 되고요. 뒷좌석 쪽으로 오셔가지고 등받이 위에 있는 이 레버를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접을 수가 있고 딸깍하고 고정이 되지는 않네요. 이렇게 보면 각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글쎄요, 이 차가 그렇게 완전히 큰 SUV가 아니다 보니까 공간을 다 써서 여기서 차박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캠핑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바람 쏘이고 하실 때에는 적절한 공간인 것 같아요. 뒷좌석을 정리를 좀 했는데요. 공간 확보가 생각보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쪽에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뒤에서 비교적 큰 짐 싣고 나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테일게이트 안쪽에는 양쪽으로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삼각대 고정하는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신경 잘 써놨네요. 스마트 키는 약간 무게감도 있으면서 도톰합니다. 보기에도 그렇죠. 뒤쪽에는 라이언 엠블럼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고요. 무게감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립도 좋고요. 뒷좌석 손잡이에는 스마트키 버튼이 없고요. 앞좌석에는 이렇게 두 개가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센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어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그 충돌 같은 거에 안정성이 좋은 차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도어가 두툼하다는 점. 그렇다고 막 무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처음에 딱 느낌은 시트가 상당히 좀 컬러풀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소재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 소재죠. 일단 가죽하고 스웨이드 재질 그리고 이런 데는 그냥 일반 천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질이 섞여져 있고 날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언뜻 보면 버켓 시트, 세미 버켓 시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앞좌석은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줬고요. 그에 비해서 뒷좌석은 조금 밋밋하기는 합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수직으로 서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문을 닫고 실내에 탔을 때 전체적으로 좀 주변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좋았고요. 이런데 카본 같은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데 이 소재도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옵니다. 하이그로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만 준 점도 저는 마음에 들고요. GT 라인이라서 이 가죽으로 처리된 부분에 스티치를 보시면 야광색으로 조금 더 멋을 살려낸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아래쪽에 매포켓 공간이랑 사용했을 때 각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플레이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 여기가 좀 두껍고 여기가 좀 높다 보니까 타고 내리실 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일반적인 차량하고는 조금 달라서 측면에 충돌했을 때는 안정성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승하차 시에는 약간의 적응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시트는 다시 보더라도 네, 다 좋은데 이 수동으로 너무 많이 작동을 하죠. 요거는 좀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아래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수동이고 이 펌핑 타입으로 높낮이 조절하실 수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 돌돌이라고 하던가요?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시트 자체는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움직일 때, 포지션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높낮이만 조절이 돼서 이것도 체형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바닥 쪽에 보시면 페달은 일반형인데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어서 약간 스포티한 맛이 살아나고 있고요. 측면에 풋레스트는 그냥 카펫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여기에 다른 재질을 좀 덧대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넷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이 아래에서 이렇게 레버를 클러서 내린 다음에 움직이시면 되고요. 측면에 스위치가 딱 2개 있습니다. 레인 센터링 유지하는 고기능이 2개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입체감이나 패턴 같은 것들이 전에 없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는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푸조의 대표적인 이 모니터 컨셉이죠. 클러스터 컨셉이죠. 아이 콕핏이 장착이 되어 있고 측면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입체감을 살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스티어링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더블 플랫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위에도 평평하고 아래도 평평하고 그리고 약간 장난감 같아요. F1 그 드라이버들이 운전하는 그런 자세 비슷하게 취해지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편했습니다. 반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 질감 자체가 좋고요. 그립도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GT 라인이라서 아래쪽에 GT라고 이렇게 엠블럼도 있지 않았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푸조의 알콕핏은 지금 화면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되실 것 같은데 3D로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입체감이 이 가격대에서는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입체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안쪽에 이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다양한 형태로 맞춰서 제가 지금 계속 변화를 주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맞춰서 원하는 형태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HUD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스틱 같은 것들, 스틱 스위치 같은 거 보시면 프랑스 감성이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역시 여기서 스틱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버튼을 눌러서 이 속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거리 조절은 이 버튼이 위쪽입니다. 아래쪽에서 누를 수 있고 위쪽에 버튼이 있고 동작은 이제 이 키로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스틱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스티어링은 작은 듯 싶지만 운전하기에 되게 좀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느꼈고 어깨 우식견 있으신 분들한테는 푸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도가 좀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어깨가 안 아프더라고요. 운전할 때. 그거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콕핏이 참 독특하게 생겼는데 스티어링하고 거의 뭐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운전석에 앉으면 이게 또 희한하게 잘 보여요. 전방 시야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 콕핏이 잘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이질감이 있으면서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이 볼륨 컨트롤하고 안쪽에 있는 메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안쪽에 리스트 보실 수가 있고 소스 선택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스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AV에는 크기가 조금 작아서 아쉽긴 합니다. 근데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틀어있는 점은 저는 마음에 들고요. 차라리 이 베젤 부분을 조금 좁혀서 이 와이드 타입으로 딱 한 10.25인치 정도만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메뉴가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차량에 대한 설정들도 이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또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구성은 저는 처음 써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패널만 조금 보강이 됐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좀 특이한 점이 언어가 보통 영어랑 한국어 정도? 2개 국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멀티 랭귀지 팩이 들어가 있어서 어마어마합니다. 뭐 영어, 프랑스어, 도이치, 에스파냐, 네덜란드어, 뭐 중국어, 일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특이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후진했을 때 카메라는요, 낮에 보시면 작은 화면에 비해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 밤에는 조금 아쉬웠어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피아노 건번 타입의 스위치들, 토글 타입 제대로 구현해놨죠. 이거 클래식 하면서도 정말 뭔가 제대로인 것 같아요. 비상등 스위치도 토글로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가 깔끔해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는 좀 아쉽지만 열선은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가능하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형식인데 볼륨 컨트롤하고 전원 스위치가 다이얼 방식인데 운전석에서 제일 가깝게 준비가 되어 있고 생각보다 이 처리를 잘 해놔서 조작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냥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딱 위쪽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아래쪽은 수납 공간인데 스마트폰 넣었다 뺐다 할 때 충전할 때 너무 편해요. 이 위치나 이 넣었다 뺐다 할 때 너무 편했고요. USB는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왼쪽에는 충전 단자 C타입으로, 안 보이시나요? C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입력 단자 A타입입니다.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도 되게 독특한데 마치 이 말뚝 같아요. 말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말뚝인데 좀 최신 트렌드에 맞는 말뚝. 손에 잡았을 때 느낌 좋고요. 마차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긴 합니다. P 버튼 위쪽에 있고 조작할 때는 이 옆에 버튼을 눌러야 되고요. 위에 인디케이터에 불이 이렇게 딱 바뀌니까 그런 것도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국내 소비자분들 중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회생제동을 사용할 때는 드라이브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뒤로 당기면은 이제 B모드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페달 드라이빙, 회생제동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가 3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여드려 볼까요? 뒤에서 버튼 누르면 바뀌는데요. 드라이브 모드가 절전 모드,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리고 표준 모드는 그냥 일반 주행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 이렇게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뒤가 높낮이가 다르고요. 암레스트는 조그만 것 같은데 팔 거치하기 이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석 조수석 사이가 그렇게 넓진 않죠. 소형 SUV다 보니까 안쪽에 공간은 조금 더 넓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손을 넣어보면 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 좀 쓸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폭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싶고요. 여기 보면 입체감이 정말 좋죠. 딱 안정감도 있으면서 몸을 감싸주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저는 만족스럽네요. 조석 수납 공간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고요. 열어보면 차량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깊습니다. 안쪽이 많이 깊기 때문에 의외로 수납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턱을 만들어놔서 안쪽에 수납을 조금 하실 수가 있고 문을 이렇게 딱 열어도 쉽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선바이저는 LED일까요? 여기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참고로 실내등은 모두 다 LED입니다. 뒤쪽에 트렁크 공간에서 그냥 일반 벌브가 들어가 있었긴 했는데 다른 건 다 LED예요. 양쪽으로 되어 있고 거울도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터치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제가 이 문 열고 닫았을 때 오프하는 기능이 어딘데 한참 찾았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 열었다 닫았다 해도 이 실내 조명이 안 들어오고요. 이걸 이렇게 끄면은 이제 문 열고 닫으면은 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누르면 양쪽 다 들어오고요. 이렇게 한쪽씩만 눌러서 컨트롤도 되고요. 룸밀러는 이 테두리 부분, 베젤 부분을 얇게 처리를 해줘서 실제보다 조금 더 넓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좌석도 ISO 픽스 가능해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조금 많이 남는 편에 속하고요. 이중접합 차음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입니다. 손잡이 부분이라든가 맥포켓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측면 충돌에서 강한 만큼
여기 두껍고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타고 내리실 때 약간 적응이 필요하기도 해요. 시트 컬러나 소재가 너무 이쁘죠.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등받이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분이 앉으실 때는 헤드레스트를 위로 이렇게 좀 올리셔야 돼요. 요 정도 올린 다음에 앉으셔야지 되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ISO 픽스 갖춰주고 있고요. 시트 재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는 패브릭으로 처리되어 있고 알칸타라에다가 가죽도 질감이 좀 좋죠. 그리고 가운데 좌석에도 헤드레스트 있지 않았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다 LED고요. 공간 자체가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발 공간은 앞좌석 시트 안장이랑 높이도 제법 확보가 되어 있고 안으로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발 공간 여유 있는 편이었고요.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도 무릎 공간도 적절하고 이 정도면은 차량 크기에 비해서 좁은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에어벤트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래쪽에 USB로 A타입 충전단자 2개 센스 있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차량들과 사뭇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 딱 전달이 되실 텐데요. 스티어링 위치랑 클러스터가 되게 독특하죠. 근데 앉아보면 이게 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AV에는 운전석 쪽으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운전을 하면서 안전운전은 시야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시기에 불편함은 없고요. 푸조가 안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킹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내리면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공격적인 이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상시 차에서 내릴 때에는 사이드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를 체결을 한 다음에 문을 열어야지 그 재미있고 공격적인 경고음을 안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내 배치인데요. 푸조의 아이콕핏을 보면 위치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되게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 핸들의 위치, 스티어링 조작하는 위치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처음에 타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걸 며칠 타보니까 일반적인 위치에 있는 차량들에 비교를 해서 어깨가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견 있으신 분들은 푸조 한번 타보시면은 아마 크게 부담 없이 장거리 운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핸들이 이 스티어링 위치가 약간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있어서 자연스러워요. 이 타지할 때 손의 각도, 팔의 각도, 그리고 어깨의 이 포지션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위치를 딱 세팅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깨의 부담이나 손목이나 팔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기존의 차량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디자인에 차별화를 둔 그런 차량이 푸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체공학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는 일주일 정도 제가 시승을 하면서 지금 시승기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타보니까 다른 차량들하고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깨가 덜 아프고요. 팔 같은 데의 부담도 적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와 보면 소음 같은 것들도 꽤나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입니다. 그냥 일반 유리, 측면 유리가 앞뒤 모두 다 일반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 제어도 아주 잘해주고 있고요. 120, 130km까지 넘어가더라도 급격하게 흐트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비교적 대응이 좋고요. 노면 소음, 그다음에 측면에서의 바람 소리나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도 두 개 다 밸런스 있게 대응 잘해주고 있습니다. CMP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 푸조 2008의 플랫폼은 기존 플랫폼에 비해서 약 한 30kg, 40kg인가요? 30kg 정도 감량을 하면서도 실시 강성은 훨씬 더 끌어올렸는데요. 실시 강성이 탄탄하다라는 느낌은 서스펜션 세팅에서도 느껴지지만 이 스티어링 조작을 해보면 그런 데서도 운전자한테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푸조 경험 10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푸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 브레이크가 저는 조금 애매했거든요. 초반에는 약간 물컹한데 뒤에는 또 담력이 너무 강해서 극초반하고 후반대의 담력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균일하면서도 꾸준하게 담력을 가져가 주니까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국내 차량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비교가 되기는 하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레인 어시스트
그러니까 중앙차로 유지하는 그 보조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조작은 제가 실내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어링 뒤쪽에 이 스틱 타입의 스위치로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민감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이 실선 아니고 점선 같은 데나 아니면은 고속도로 주행할 때 갑자기 양쪽에서 끼어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줘서 안전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운전자의 성향을 맞춰주는 데서는 조금 더 국내 그냥 일반적인 운전자,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푸조의 아이콕핏이죠. 3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화면으로 전달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작기는 한데 이 시인성이 생각보다 좋고요.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좀 넓게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로 바뀌어져서 위치 딱 좋거든요. 여기 살짝 딱 틀어있어서 시야도 좋고 보기가 굉장히 편한 위치인데, 패널만 조금 바꿔줬으면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메뉴 구성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작할 때 부담감이 없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에코 모드에서는 에어컨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현격하게 늦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차가 SUV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에 가까운 SUV이기는 한데 장르를 보면 SUV 차량입니다. SUV 차량 치고는 순발력이나 기동성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터 성능이라든가 이 주행 성능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없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주행 가는 거리,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300km는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어필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차를 도심에서 그냥 출퇴근용으로만 사용을 했을 때에는 부족하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300km 정도 되면은 뭐 근거리 이동용으로는 괜찮지만, 그래도 국내 소비자분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400km라고 보거든요. 400km 정도는 넘겨줘야지 조금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음역대의 밸런스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극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들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오디오랑 비교를 해보면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음대하고 저음대에서 이 조화로우면서도 탄탄하게 좀 받쳐준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들은 괜찮네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약간 변화가 있기는 한데, 이 아이콕핏은 여러가지 형태로 본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 모드, 그 다음에 개인 1, 2 인디비주얼 모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이얼 모드, 최소 모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다양하면서도 이 3D 이펙트가 제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재미? 사실 뭐 시각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실내에서 시각적인 거, 특히 이 클러스터의 시각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푸조가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잘 감싸주는 것 같고 개성도 강하고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확실히 이 유럽 차량들, 특히 프랑스 차량들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잔진동 같은 것들 참 잘 걸러줍니다.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도 고속도로긴 한데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노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달려보면은 잔진동 같은 것도 충분히 전달이 되기도 하고 약간 불편한 느낌들도 간혹 전달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토션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차량들이 더 많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그 잔진동 같은 것들 굉장히 잘 걸러줍니다. 승하차 할 때 셰시 강성에 도움은 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약간 턱이 높아서 제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그 소소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셰시 강성을 향상시키고 서스펜션에 대한 노하우는 뭐 푸조가 상당히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딱 결합이 되니까는 아주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이 차의 장점 두 가지를 뽑으라면은 저는 승차감, 그리고 이 핸들 위치,
이 위치 때문에 어깨가 안 아프거든요. 예, 그 부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B모드로 놨을 때 회생제동, 엔진 브레이크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전비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소모품 교환 시기를 뒤쪽으로 좀 늦추시는데, 브레이크 패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모품 교환 시기를 좀 연장시키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만 잘 써도 충분하게 이 주행거리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300km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요.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요. 내비게이션은 국내 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푸조에서 공장에서 갖춰져 가지고 나온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수입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PDI에서 아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인터페이스인 거는 분명한데, 조금 더 매끄럽게 이 푸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조금 더 매끄럽게 처리가 좀 됐으면, 정리가 좀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 자체 기능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었고요. 내비게이션은 푸조 공장에서 조립 생산할 때 나온, 그러니까 순정 내비게이션은 아니고요. 국내에 수입돼서 아마 PDI에서 작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페이스 자체가 푸조의 순정 인포테인먼트하고 약간의 이질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은 맵 자체는 국내에서 생산한 맵이다 보니까 맵 자체의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길찾기나 이런 기능들에서는 아쉬운 점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푸조 순정 시스템하고의 매칭되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부드럽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좁은 골목길을 다녀도 크기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고, 지금처럼 과속방지턱 넘어보면은 이 친구 앞쪽에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이거든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토션빔에 대해서 좀 민감들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보이시진 않지만, 네, 지금도 과속방지턱을 넘어봤고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차 뒤에 토션빔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체 세팅이 푸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좀 매끄러우면서도 토션빔이 댕댕하고 이렇게 좀 튀기거든요. 튀기는 거 특유의 약간 기분 나쁜 느낌들이 있는데, 앞좌석에도 그렇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그 특유의 안 좋은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푸조가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든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좀 쌓여 있다라는 거를 요런 이 하체 세팅에서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도심주행 할 때 B모드 사용하면 기어노브로 한 번 더 뒤로 제껴주면은 B모드, 그러니까 원페달로 가속하고 감속을 다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회생제동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B모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확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주행 가는 거리에서 좀 더디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차 완전히 충전해 봐야지 뭐 300km? 290에서 300km 그 정도까지 주행 가능한데,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도심에서 주행하실 때 B모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전비죠. 연비가 아니고 공인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4.3km, 킬로와트아워당 4.3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도심에서 주행하느냐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도심 주행만 한다라고 하면 4km 후반, 5km 가까이도 유지를 해줬고요. 4.3km는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kW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약 30분 정도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크기도 작지만 생각보다 모터 출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이 킥다운 같은 거는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볍게 기동성이나 순발력 같은 부분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 크기가 코나랑 비슷하거든요. 국내 생산 차량으로 비교를 해보면 코나랑 비슷한데, 같은 크기에서 사뭇 좀 다른 느낌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 차는 외관에서 봤을 때에는 코나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실내에 탔을 때에는 아무래도 실내 공간 부분은 국산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불편한 공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이 안정감 있는 느낌, 그리고 아이콕핏, 푸조의 3D 아이콕핏이 이 시야가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앞에 시야를 많이 가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하게 다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눈의 위치나 목의 위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체공학을 충분히 신경 쓰고 반영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맥퍼슨 스트롯의 멀티링크 아니고 토션빔인데 코너링 같은 거 가져가 봐도
버텨주는 느낌들이라든가 한계치까지 도달하는 그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의외로 참 잘 버텨줘서 다른 것보다도 코너링은 이 푸조 E2008의 코너링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매끈해요. 네, 이상 푸조 E2008 GT 라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